자, 이번 시간에 할 것들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뭘 배웠냐면 신경을 배웠어요. 이제는 뭘 배울 거냐면 호르몬을 배웁니다. 신경과 호르몬을 왜 배우지? 왜 배웁니까, 이거? 왜 배웁니까? 신경과 호르몬.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신경이나 호르몬이 다 세포생물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들이라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단세포였으면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했겠지만 없지 이런 게. 신경이 단세포 생물에 신경이 필요합니까? 세포 안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거? 이게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신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봐봐. 머리에서 뭔가가 결정이 되면 이거를 손발한테 명령을 내려주는 그 시스템은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정보를 손으로 전달해주는 방식, 이게 신경인 거죠. 호르몬도 어떤 특정하게 만들어진 물질이 몸 전체를 돌면서 이 호르몬을 받을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한테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즉, 신경과 호르몬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일단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세포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에는 크게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방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요게 이제 호르몬에 의한 방식이죠.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거를 혈액 안으로 분비를 하면 혈관에 따라서 몸 전체를 돌면서 필요한 장소에 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이제 호르몬이 주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요거 열심히 배운 거죠. 여기에서 흥분의 전도가 이렇게 쭉 막전이의 변화를 통해서 쭉 가가지고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어떤 효과를 보는 이와 같은 방식. 요거 2개 배운 거고, 또 어떤 방식들이 있냐면 일단 방식을 먼저 볼게요. 이 2개가 짬뽕된 방식도 있습니다. 신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 끝이 어떤 근육이나 어떤 작용기가 아니고 혈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혈관 안으로 들어와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거야. 네. 이런 게 이제 신경 내분비 이렇게 부르죠. 신경과 내분비를 합쳐놓은.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이와 같은 경우들도 존재를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만들어진 물질의 확산을 통해서 주변 세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인터페론 같은 거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인터페론.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침입을 당한 세포가 주위 세포들한테 보내는 다잉 메시지 같은 겁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이런 애가 들어왔어. 조심해. 이런 거야. 그러면 주변 세포들이 이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다잉 메시지를 받으면 바이러스에 대한 침투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약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거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아이인데 얘가 뭐를 만들어주냐면은 통증을 만드는데 중요한 아이야. 요게 분비가 되면 통증이 생깁니다. 통증을 만드는 물질을 찾으면 어떻게 하면 통증을 없앨 수 있냐면 이 물질을 못 만들게 하면, 그죠? 이 물질을 못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이 물질이 달라붙는 리셉터를 공략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통증을 없앨 수 있어. 그래서 이 물질의 생성을 저해하는 게 아스피린이죠. 그래서 아스피린의 진통 효과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저해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을 저해해서 생기는 진통제가 이부프로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소염, 진통, 이 진통 요거. 네, 요거를 막아서 생기고, 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스피린을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사람도 꾸준하게 복용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의사들의 권고사항이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어디에도 작용을 하냐면 혈액응고에도 관여해요. 혈액응고 초창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의 양이 많으면 혈액응고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혈액응고가 될 수가 있어.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딱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딱지, 혈전이라고 부릅니다. 혈전이 생겨서 요게 이제 조그만 딱지들이 혈관에 따라 돌면서
작은 혈관을 막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심장이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뇌 부분에서 혈관을 막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혈액 응고 자체를 차단하자. 즉 이거를 못 만들게 하면 그런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줄고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먹으면 좋다. 근데 최근에 논문에는 이게 뭐 개소리냐 이러면서 또 논문이 하나 나왔죠. 최근 연구 결과 보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거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프로스타글랜딘이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또 하나도 어디에도 들어있냐면 정액에도 들어있습니다. 정액과 정자는 달라요. 정액에 5%도 안 됩니다. 정자는. 그 외에 뭐 영양물질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스타글랜딘이 들어있어. 그럼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질의 수축을 촉진시켜줍니다. 정액이 들어왔을 때 질을 수축시켜서 이 정자를 자궁까지 빠르게 끌어당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걸 알았어. 어디다 쓸래요? 그러면 어디다 써 이거? 알았으면 써먹으면 좋잖아. 어디다 쓰냐면 요거를 차단시키면 질의 수축을 차단시킬 수 있고 그 얘기는 정자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어. 이게 뭐야? 피임약이죠. 예. 그래서 피임약의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또 다른 길이 되는 거죠. 뭔가가 하나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를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업가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가가 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열심히 뭐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 논문 같은 걸 딱 보고, 이게 돈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PPT를 이쁘게 만들어서 사업가들 앞에서 돈이 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펀딩을 받죠. 그러면은 석박들을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안 해도 되죠. 그죠? 이런 것도 뛰어난, 이런 애들이 사업가 하는 거죠. 여러 유명한 사람들, 뭐 소프트뱅크 이런 데 사장 모셔다 놓고 참 돈이 된다니까요. 막 하면 100억씩 펀딩해주면 그걸로 이제 석박 뭐 15년씩 공부하는데 일로 와봐. 돈 줄 테니까 왜 해? 예, 사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도 있고 셀프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 터무니없는 방식을 쓰는 애들도 있어요. 지가 분비한 물질로 자기 몸에 있는 리셉터가 받아서 뭔가 반응을 해. 되게 신기한 방식인데 이거 암세포들이 많이 합니다. 암세포들이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외부 신호가 있어야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암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해야 되는데 외부 신호가 끊임없이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암세포들은 지가 외부 신호를 만듭니다. 지가 세포 분열 촉진 신호를 만들어서 분비해. 그리고 자기 몸에 리셉터를 막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분비한 게 확산으로 자기 몸에 붙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세포 분열이 막 늘어나는 그와 같은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어떤 의사전달 신호 방식이고 그 중에 호르몬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호르몬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첫 번째, 내분비샘에서 생성된다. 여기 샘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선이라고도 했습니다. 영어로는 뭐 글랜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분비하는 세포들에게 붙는 이름입니다. 샘이 옹달샘 보면 안에 물이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비하는 거 이런 기관에 샘이나 선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외분비샘이 있고 내분비샘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만들어서 분비하는 건 똑같은데 분비를 하면 목적지까지 분비관을 따라서 이동하는 걸 요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외분비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이자. 이자에서 뭘 만들지? 쓸개즙을 만든다고요? 이자액이 뭐야? 와, 선문답? 이자액 소화효소겠죠. 소화효소 뭐 들었는데? 예, 뭐 그런 것들 들었어요. 예, 시험 기간 범위고요. 예, 이거 어디로 갑니까? 이거 어디로 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지? 예, 12지장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소화효소가 요 관을 따라서 12지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자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샘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내분비샘 같은 경우는 분비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없어. 근데 어떻게 보내? 우리 몸은 이미 잘 닦여져 있는 수로가 존재합니다. 수로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세포면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물이 흘러다녀요. 이쁘게 이렇게 물이 쫙 흘러다닙니다. 무슨 물이 흘러다니냐면 혈액이 흘러다녀요.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어. 여기 대형 펌프가 있어가지고 물을 계속 순환시켜줍니다. 이렇게 쫙 흘러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옆을 지나다니는 혈액에다가 내가 만든 물질을 올려놓으면 돼. 돛담배 올리듯이 올려놓으면 얘가 이렇게 몸 전체를 돌 거거든요. 그러면 몸 어디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특정한 세포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만든 이 물질을 내가 누구한테 보내고 싶냐면 저 뒤에 혈레한테 보내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 놨어. 그러면 혈레한테 가기 전에 여기 다 들리는 거야, 애들한테. 근데 얘네들한테 하나도 영향 안 미치고 쟤한테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물질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쟤밖에 없기 때문에 몸 전체를 돌아도 특정한 표적기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피가 한 바퀴 우리 몸 도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생각 30초는 너무 짧고요. 예. 뭐 1시간 뭐 이렇게 걸리진 않고 대략 2분 내외면 예. 한 바퀴 돕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2분. 그러니까 호르몬이 만들어서 혈관에 분비하면 2분 안에 몸 전체 어디든 갑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호르몬을 검사하고 싶어. 그럼 뭘 보면 돼? 다른 데 볼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피 검사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서 혈관으로 분비하니까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아주 미량으로 기능을 합니다. 아주 적은 양만 있으면 돼. 그리고 많으면 문제입니다. 적게 필요한데 적어도 또 문제겠죠. 필요한 양보다 적으면 과다증과 결핍증이 존재를 합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알만한 건 성장 호르몬 있겠죠.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돼. 그럼 어떻게 되나? 예.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뭐가 되냐면은 거인증이 되죠. 아, 그러면 내 키가 이제 2m 한 10cm까지 크고 싶으니까 나는 농구 선수 해야지 하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막 맞으면 내 키가 2m씩까지 무조건 크나? 그러면 좋은데, 그죠? 성장판이 닫히면 성장 호르몬이 있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성장 호르몬도 보면 이제 뭐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갔는데 애 키가 너무 작아. 초등학교 2학년이 가져야 될 어떤 신장의 폭이 있는데 최저와 최고가 있는데 이 폭 안에 안 들어와. 너무 작아. 그러면 뭘 검사하냐면 혈액 검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낮아. 그러면 주사로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키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이 정상 있네? 왜? 봤더니 성장판이 닫혔어.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기도해야죠. 우리 애가 어긋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중에 이제 누군가는 성장판이 닫혔겠죠, 이제. 마음 아프니까 제 성장판으로 할게요. 제 다쳤어요. 제가 만약에 성장 호르몬을 주사 맞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고 키는 안 큽니다. 성장판이 닫혔기 때문에 뼈가 늘어나지 않아서 대신 늘어날 수 있는 부위가 늘어납니다. 그런 부위가 어디냐면 연골 같은 데가 늘어나요. 그래서 성장판이 닫힌 후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말단이 커져요. 코가 막 이만해지고 귀도 커지고 손도 이만해지고. 그래서 거인증 걸린 사람들 보면 이목구비가 좀 다르죠. 이렇게 좀 뭉툭뭉툭하죠. 이런 데가 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성장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되는데 성장판이 닫힌 거야. 그리고도 계속 분비되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네. 적으면 결핍증 걸리는, 소인증 걸리는 거고. 그래서 많은 것도 안 좋고 적은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몸은 호르몬의 농도를 일정한 수준 안에서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이 특이한 게 종특이성이 없어요. 이게 말에서 보면 사람, 개, 고양이, 돼지 이런 종 간의 특이성이 없다는 얘기는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돼지의 인슐린이나 사람의 인슐린이나 기능이 똑같고 돼지 인슐린 뽑아다가 사람한테 주사하면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그때 돼지 인슐린을 뽑아다가 사람한테 주사했죠. 옛날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면 돼지 인슐린을 뽑았어. 근데 돼지도 이것 때문에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는단 말이야. 자기한테 필요한 양만 딱 만들어. 그럼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보통 한 3번 주사 맞을 거 정도 나와.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값이 돼지값이었겠죠. 엄청 비쌌겠지. 그러니까 주사 한 방에 막 뭐 10만 원 넘어가고 이랬죠. 요새는 그걸 세균이 만드니까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맞을만 한 거죠. 돼지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돼지. 그래서 그 지금 이종 간의 장기 이식하는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대상동물로 삼는 게 원숭이 같은 게 아니고 돼지입니다. 돼지. 그리고 이식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게 이제 사람 몸에 이제 MHC라고 하는 분자가 있어요. 이 분자 위에 여러 가지 물질을 달고 이게 내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이 세포가 내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요새 어떤 연구하고 있냐면은 내 몸에 맞는 뇌돼지를 만들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내 몸에서 MHC를 만드는 유전자를 뽑아다가 돼지한테 집어넣어. 그럼 그 돼지가 MHC 지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MHC를 만들어. 그러면 개세포하고 뇌세포 사이에 거부 반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장이나 심장이나 이런 크기나 기능이 아주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석수돼지가 어디서 크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 몸이 안 좋아? 그러면 돼지 잡아다가 일로 와봐. 쓱 째가지고 그거 이제 심장 내 걸로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종교배가 좀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좀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연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 똑똑한 아이예요. 돼지. 사실 어떻게 보면 개보다는 돼지가 애완동물로 키우기에 더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죠. 돼지 IQ가 개보다 높아요. 한 60 가까이 됩니다. 돼지가. 냄새도 잘 맡고 그리고 돼지가 더럽게 키워서 더럽지 원래 굉장히 깨끗한 아이예요. 머리가 좋고 똥도 싸는 데만 쌉니다. 특이한 아이죠. 그리고 털도 많이 안 빠져. 털이 없잖아요, 별로. 털이 별로 없고. 그리고 먹을 걸 미친 듯이 많이 안 주면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아요. 미니 돼지도 있고. 나중에 뭐 한번 키워보세요. 그렇게 또 사람한테 앵긴다니까. 자, 호르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이 종류라는 게 기능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성분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호르몬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거대 생체 분자 요거 배울 때 단백질 배울 때 단백질의 기능 중에 항체나 호르몬을 만든다. 요런 어떤 걸 배운 게 생각이 나겠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호르몬은 폴리펩타이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만듭니다. 거의 대부분 이걸로 만들고 다른 것들로 만드는 게 있으니까 요것만 기억하고 요거 아니면 다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열일이 찾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들이 있어요. 스테로이드가 뭐냐면은 이거 고리 4개 구조 요거 이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스테로이드 중에 가장 간단한 구조가 콜레스테롤이야. 스테로이드인데 OH기가 있으니까 무슨 올이겠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다 변형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꼭 먹긴 먹어야 돼. 중요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면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만 해보세요. 좀 이따가 알게 될 겁니다.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요게 스테로이드고 그 다음에 성호르몬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성호르몬은 중학교 때 어렴풋하게 한 번 듣지만 잘 안 까먹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들이죠.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름이 겁나 어려워. 테스토스테론 이름 밑도 끝도 없는 이 이름을 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스토스테론 또 에스트로겐 또 프로게스테론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데 잘 기억하고 있어요. 놀랍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그 화학평형 배웠죠? 화학평형 보면은 이 반응에서 이거의 양이 많아지면 화학평형이 정반응으로 기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콜레스테롤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커집니다. 즉 이게 이제 뭐하고 매치가 되냐면은 소화비만이 성조숙증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여기 있습니다. 소화비만이 돼서 몸에 지방이 많고 콜레스테롤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성호르몬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2차 성징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죠.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생리를 한다거나 빠르면 7살? 네. 말도 안 되는 시점에 생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몸하고 정신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면 그 아이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 되면 좋지, 파이팅 넘치고 이게 아니고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떠올렸을 때 이런 걸 같이 떠올려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민 계열이 있어요. 아민 계열. 앞에서도 한번 했죠. 아민. 네, 아민이 뭐야? 아미노산 변형체들. 그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이죠.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티록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폴리펩타이드계는 이거 수용성 물질이고요. 스테로이드계 이건 딱 봐도 지용성이죠. 고리들. 그리고 아민 계열은 이거는 전체가 수용성, 전체가 지용성인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죠. 에피네프린은 수용성 물질이고 티록신은 지용성 물질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보면 왜 이걸 설명하냐면은 수용성 물질과 지용성 물질이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기 보면 수용성 물질 같은 경우는 막을 통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호르몬을 인식하는 리셉터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얘가 이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리셉터가 이 안에 있어. 그럼 영원히 못 만나지. 이게 무슨 리셉터야. 그죠? 그러니까 리셉터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막 표면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을 하면 이게 대사성 경로를 통해서 얘가 얘를 활성화시키고 얘가 얘를 활성화시키고 얘가 얘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호르몬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지용성 물질은 좀 달라. 지용성 물질은 이게 막 통과가 자유롭거든요. 수용성에 비해서 훨씬. 그러니까 지용성 물질은 막 표면에 리셉터가 있으면 이거 에러입니다. 왜냐면 얘한테 잡히는 것보다 그냥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리셉터가 어디냐면 세포 내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용성 물질의 호르몬 리셉터는 세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결합해서 활성화되는데 이게 주로 뭘로 작용하냐면 전사인자로 작용해요. 그래서 얘가 핵 내부로 들어가서 아예 발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전사를 하고 번역을 해서 필요한 어떤 단백질을 만들었어요. 지용성 물질들은. 그러면 수용성 호르몬과 지용성 호르몬에 약간의 차이가 생겨요. 요것 때문에. 누가 더 효과가 빠르겠습니까? 수용성, 지용성. 수용성이 빠르겠지. 왜냐면 걔는 활성만 바꾸면 되잖아. 얘는 만들어야지. 전사해야지, 번역해야지, 스플라이싱 해야지, 거기에 또 활성 조절해야지.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크고 지속적이겠죠. 아까 그건 활성이 조절되는 거니까 켜졌다 꺼졌다인데 이건 이미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죠? 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둘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기억해 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 보면 하나의 호르몬이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작용을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때문이냐? 얘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세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세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야? 간에 있는 세포, 근육에 있는 세포, 발가락에 있는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러면 분화가 안 되지. 다 똑같이 그냥 덩어리인 거지. 근데 이게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얘는 눈이 되고 얘는 간이 되고 얘는 피부가 되고 얘는 발가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역할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해. 무조건 이 중간 과정 어딘가에서 구조가 달라야 돼. 이해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리셉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리셉터와 연결되는 다른 대사 경로가 다르고 그러면 다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물질에 대해서도. 자, 호르몬과 신경.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차이를 보면은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서 이거는 0.0 몇 초, 이건 2분. 당연히 얘가 훨씬 더 빠르죠. 대신 호르몬이 가진 장점이 뭐야? 지속성과 넓은 범위. 그죠? 이거는 어디에만 자극이 가냐면 요 끝에 축삭도액이 말단에만 자극이 전해지는데 이거는 혈액을 따라 돌기 때문에 몸 전체로 퍼지죠. 그러니까 리셉터만 있으면 머리 끝에 있든 발끝에 있든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얘는 그러려면 선을 다 연결해야 될 일이. 예. 대신 얘는 빠르죠. 그리고 얘는 반응이 일시적이지. 왜냐면 자극이 한번 탈분극이 쭉 지나가면 이게 분극 상태로 되면서 자극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일회용이야. 근데 이거는 물질로 분비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분해돼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피를 타고 돌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같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몸이 다 호르몬으로만 돼 있어. 그러면 공이 날라와. 맞았지? 2분 걸리니까요. 차가 와. 죽었죠? 2분 걸리니까요. 우리 몸이 다 신경제로만 구성돼 있어. 겁나 빠르고 좋죠? 좋은데 뭐가 문제야? 키 크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 키가 중학교 때 막 1년에 10cm씩 막 크죠? 어디가 큽니까? 10cm가 크면. 뭐가 자라지? 목이 10cm가 자라나? 어디가 자랍니까? 10cm가 어디가 크는 거야? 발만 여기가 10cm가 늘어나? 몸에 있는 모든 뼈가 다 늘어나야 돼. 몸에 있는 206개의 뼈가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커지고 얼굴도 길어지고 어깨도 커지고 뼈만 커지면 되나? 그러면 근육이 인대 다 찢어지게? 다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뭐 다 늘어나야 돼. 이걸 신경으로 키운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 몸의 신경 다른 일 못하고 몸 전체로 계속 활성화돼서 자극을 보내줘야겠죠. 완전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키 클 때는 밥을 어마어마하게 밥을 링게처럼 달고 다녀야 될 겁니다. 그런 정도 하려면. 근데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리면 이게 성장 호르몬 주사도 한 일주일, 2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맞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 정도의 지속성을 낸다는 얘기야. 그 물질이.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이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이거 다 배워야 되냐? 그렇습니다. 네, 다 외워야 돼요. 그럼 뭘 외워야 되냐? 기능만 외우면 되냐? 아니요. 나오는 장소, 그 다음에 약자, 영어 약자, 한글 풀네임, 이게 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영어 약자를 제시하기도 하고, 한국말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답안을 쓸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심지어 한국말이 여러 개고, 네네. 다 알아야 됩니다. 네. 왜냐면 어떤 단어를 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 아까 세보니까 21개더라고요. 21개. 근데 여러분 1, 2, 3반 애들 이름 다 알잖아. 60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는 이름들도 많잖아. 그럼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이름이 최소한 150개는 될 거라고. 친척들 이름이랑 엄마 아빠 이름까지 다 합치면.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름이 겁나 맥락이 없어. 이름에 이유가 있나? 얘가 김두현이야. 물론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름을 그냥 짓는 거지. 근데 얘는 맥락이 있어. 이름. 그러니까 이름 외우는 것보다 이거 외우는 게 훨씬 쉬워요. 다만 이게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시면 친구 이름보다 빨리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예, 내가 호르몬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예, 다 그런 거죠. 자, 하나씩 보면, 자, 호르몬의 분비기관 첫 번째 송가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이라고 불렀는데 송가선. 근데 최근에는 샘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뭔가 샘솟음 칠 것 같잖아. 그리고 뭔가 분비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샘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송가샘에서 분비되는 게 멜라토닌입니다. 꽤 유명한 아이죠. 이거 뭐에 상관 있는 녀석이냐면은 일주기. 사람의 주기와 상관 있는 물질이야. 그래서 얘가 주기적으로 농도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해야 여러분의 바이오리듬 컨디션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 이거 뭐에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빛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피로가 어느 정도 여러분의 일주기가 집중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일정하려면 여러분이 빛을 쪼여야 되는 시간이 일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이 되면 빛을 쪼여줘야 되고 밤이 되면 불을 꺼야 돼요. 밤에 일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는 11시 반, 12시 이때가 넘어서 뭔가 눈에 계속 강한 빛을 받는다? 그럼 일주기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낮의 리듬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몽롱한 상태로 눈을 뜨고 있는 어떤 좀비 같은 상태가 되죠. 눈을 뜨고 있는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이게 피곤하니까 보상회로가 작동해서 자꾸 단계 땡기고 그렇죠.
이 좀비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좀비는 사람을 뜯지만 여러분은 사탕을 뜯죠. 이런 거 거의 뭐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집중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일어나는 시간이 맨날 똑같아야 되고 일어나서는 충분한 빛을 쪼여줘야 됩니다. 일어나서 잠깐 뭐 체조했다가 다시 기어 들어가고 불 끄고 이불 덮어 쓰는 순간 일주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게 제품화되어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못 뜨는 아이들을 위해서 강한 빛을 내주는 LED 등이 있어. 그게 한 5,000원에서 6,000루스 정도 되거든요. 한낮 정도의 어떤 밝기를 쪼여주면 정신이 번쩍 든대요. 요 리듬을 맞출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에 치료제냐면은 시차 적응 안 될 때 그게 뭐냐면 낮과 밤이 바뀌는 건데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쪼여주고 밤에 잘 때 불 다 끄고 잠이 안 와도 그냥 불 끄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눈 안 떠지는데 다시 눈앞에 이렇게 쪼여 막 이렇게 이틀이면 된다면 이틀이면 그러니까 그 리듬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라고 이 리듬을 깨는 순간 여러분의 집중력은 완전 다운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집중이 되지 않고 눈만 뜨고 있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봤지만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고 나는 여기 왜 왔나 이렇게 되고 이게 힘들어지면 대학은 갈 수 있나 이렇게 되면서 엄마가 자꾸 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리고 결국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의 자존감에 급격한 하락을 유발하면서 자신감이 극도로 하락되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했는데 나는 왜 공부 성적이 이거밖에 안 오르지?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렇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그만큼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건 능력으로 환산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때 공부를 딱 하면 3시간 공부했는데 6시간 공부한 애를 이겼어. 와! 8등급인데 와! 쟤 이겼다 그러면 뭐 기분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요거 쓸데없이 밤에 오래 있는다고 공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5분 남았으니까 더 요거 뒤로 가긴 뭐하고 공부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집중을 할 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의 제약이야. 시간의 제약이 있어야 집중력이 커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을 계속 뒤로 딜레이 시키면 집중력이 계속 하락해. 공부의 총량은 언제나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딱 하루에 3시간만 공부한다. 그러면 딱 3시간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시간을 넘기면 안 돼. 안 끝나서 만약에 내가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간 안에 못했어. 그러면은 연등을 하면서 더 늘어져.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열심히 이 시간 안에 끝낼 의지가 들지 않아. 왜냐면 연등하면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시간은 3시간처럼 못 써. 근데 봐봐. 내가 3시간만 공부해. 근데 못했어. 욕 먹는 거야. 그 다음날 해야 되는 걸 못했으니까 욕 먹고 벌 받아. 2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시간 안에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게 집중력이야. 그래서 시간 제약이 좋아.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노는 시간 1시간 딱 만들어 놓고 이거 반드시 놀아. 그리고 공부한 시간을 딱 3시간으로 제약해. 어떻게든 하는 거죠.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 좋은 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일터에 나갈 시간, 회사에 나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벽형 인간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바이오리듬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걸 제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밤에 공부하는 애들은 그게 제약이 안 되잖아. 1시 안 되면 2시까지, 2시 안 되면 3시까지, 3시 안 되면 4시까지 쭉쭉 늘어지죠? 그 시간에 눈 뜨고 좀비가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많이 공부했으니까 시험 점수 잘 나오겠지 이러고 있는 거죠. 막상 본 거는 몇 장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돼. 그걸 차단해야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돼. 그게 어려워.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딱 새벽 공부했거든요. 시험 보고 오면 밥 먹고 8시에 자. 되게 떨리겠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8시에 자. 8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납니다. 못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백신 내는 거고. 근데 못 일어나지는 않아요. 보통 2시 한 되면 의식이 돌아와. 왜냐면 당장 시험인데 의식이 안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돌아오면 3시에 딱 일어나면은 6시 그때 저는 이제 속초에서 거진이라는 곳에서 속초까지 출퇴근 했기 때문에 1시간 버스를 타고 와야 돼서 6시에 차를 타야 돼요. 그럼 내가 공부할 시간은 쉬는 시간 빼면 2시간 반.
그 안에 다 봐야 돼. 미치죠? 막 엉덩이 간질간질하고 막 눈물 막 나오고. 근데 그 시간에 한 거랑 밤 새내들이랑 점수 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도의 집중. 2시간을 10분처럼 쓸 수 있어. 여러분이 그런 환경 설정만 잘하면 정말 시간 알뜰하게 쓸 수 있어요. 놀 거 놀고 그냥 자버려. 그리고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고 있어. 왜냐면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진짜 이런 게 자꾸 경험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나의 능력을 알게 돼. 아, 내가 3시간에 이 정도로 할 수 있구나. 그럼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자죠. 항상 뭐 그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미루는 방법이야. 미뤄서 한계로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무조건 끝내게 만들면 그 시간에 무조건 끝나. 그러니까 많은 걸 할 수 있죠.